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또 그 끝에 밝은 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답답한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그 고단함을 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이제 내일 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연휴를 앞두고 9월 달 접어들면서 우리 증시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또 원래 내가 몰려있던 종목도 더 손실폭이 커지고 내가 수익 중이었던 종목도 손실로 접어드는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항상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매매해야 우리가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장이니까 어려운 시장일 때는 어려운 시장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죠.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또 파트너님과 함께 보다 더 가까이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되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통해서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보내주셨고요. 4,547원의 비중은 8%라고 하시네요. 네, 라운시큐어 오늘 4% 밀리면서 2,625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4,547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의 지금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비중은 많이 크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라운시큐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현명한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바로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일단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은 지수가 밀릴 때 대부분 이제 매수세가 없고 지수가 1% 밀리면 2%, 3% 밀리고 지수가 2, 3% 밀리면 5% 이상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서 테마로 형성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올해 들어서 4,500원의 가격에 왔던 적이 올해 초에
1월 달에 잠깐 있었고요. 아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는지 그 이전의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매를 하셨다가 물려서 이렇게 주가가 된 건지는 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매수하신 가격대가 4,500원이면 약 이 정도 가격대인데 올해 중에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쭉 올해 시장 자체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종목도 그냥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 지금도 9월 달 들어서 떨어지다 보니까 4%, 3% 이렇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 흐름입니다. 당장 매수로 접근하는 거, 뭐 물타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아예 없고요. 당장 이제 매매하는 포인트가 좀 굉장히 많이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전을 찾으려면은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테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유비쿼터스 쪽으로 시세가 많이 엮였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흑자 전환을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20년도, 21년도 적자를 기록했었지만 흑자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만한 요건 자체는 최소한 갖추고 있다. 이 부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은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 거래량이 들어온 가장 최근의 캔들이 6월 28일인데 최소 2,500원 이 구간을 지금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을 완전히 찍었던 그 가격대가 올해 들어서 최저점 2,200원인데 매수가 대비해서 50% 가까이 떨어졌던 구간이 현재 바닥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더 이탈되면은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을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세가 형성됐을 때 기준봉을 보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뭐 유비쿼터스 테마가 지금 올해는 한 번도 형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종목이 관심을 받을 때 그럴 때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좋다. 지금은 일단은 가져가시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3,000원 정도만 반등이 나와도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고요. 워낙 좀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3,000원에 매도하시는 것도 사실 손이 쉽게 나가진 않을 건데 저는 지금은 워낙 어려운 장세이고 2022년 자체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진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웬만하면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3,000원 이상 반등이 나오거나 장중 15% 이상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견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매수는 절대 삼가고 3,000원 선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95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이제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내리막을 걸으면서 오늘은 강보합권인 62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도 가져가야 좋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LG화학 좀 어떻게 보실까요? LG화학은 사실 매수하셨을 때 당시에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상장하지 않았을 시기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90만 원 선이 근데 났으니까. 이거는 예. 사실 LG 그룹사에서 제가 뭐 대기업을 막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LG화학이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을 자회사로 이제 분할을 할 때 사실 LG화학의 투자 포인트가 화학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거든요. 다 네.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고 주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회사로 자기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고 상장 안 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슈가 나올 때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지 않겠다고 그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너 일가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기습 상장을 해버렸죠.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죠. 주주들의 뒤통수를 때려서 사실 그 상장 이후에는 LG화학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옮겨가 버렸고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시가총액도 지금 더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 큰 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LG화학은 매수가까지 회복하기는 저는 조금 굉장히 어렵다. 지금 뭐 안 온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이 시점에서 LG화학이 그 이전에
그런 주가를 회복하려면 사실 좀 다른 모멘텀을 가져와서 좀 더 시세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지금 그래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만들어서 60만 원대는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60만 원 아래로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비중이 크진 않으시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저는 뭐 80만 원 이상만 올라와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을 때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21년도 5월 달쯤에 나왔거든요. 3월에서 5월 이쯤에 나왔고 상장이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초에 상장을 했어요.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동안에 아마 이제 문자 주신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대응을 하지 않고 내가 매수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을 잃어버린 그런 이제 우량주는 당장에 이제 매수가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가져가시되 최대 70만 원 이상 올라오면 조금씩 정리, 80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전량 정리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좀 이 알짜 회사가 상장하면서 중요한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금 매수가까지 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80만 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좀 전량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젤요. 휴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5천 원에 20%예요. 12만 5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시고요. 예. 네, 이제 뭐 보톡스라든지 뭐 필러 이런 보통주의.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의약품 회사인데 12만 예. 5천 원에 들어가셨으면은 가지고 계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저 8월 20일인가 25일인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런데- 오래되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예, 들어가고 자꾸 내리대요. 요새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좀 요새 종목들이 다 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뭐 어디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장은 나쁘고 희망이 어디까 싶어서 네.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휴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또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부탁해요. 네. 기본적으로 휴젤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테마예요. 이제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테마는요.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매매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2년 시장 자체가 하락장에 가까운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지수가 밀릴 때 더 같이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휴재를 계속 매매하시기보다는 웬만하면 매수가 부분만 회복하셔도 좀 다른 종목을 매매해 보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려는 조짐이 더 많고 전반적인 예. 지수 자체가 하방을 향하고 있잖아요. 예. 네, 9월 달 들어서도 사실 계속해서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저는 뭐 내일도 사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설 예. 추석 연휴가 있다 보면은 또 우리나라 장은 이제 쉬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 장이 금요일이랑 월요일 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증시가 움직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예. 그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또 지수가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 확실하지 않지만 지수가 밀리면 또 휴재는 밀릴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밀릴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는 이런 거래량이 지금 없는 구간에 있으시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매매하시는 거를 좀 피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근데 매수가가 높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는 회복하실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본전까지 올까요? 근데 본전 내지 뭐 한 1,000원, 2,000원 정도는 사실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예. 12만 3,000원 내지는 4,000원 뭐 이 정도 약손실 보시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웬만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을 가져가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아마 선생님, 밀리더라도 예. 이 아래로 막 10만 원 아래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마음 놓고 보시고요. 일단 당장에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으면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휴재를 매매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이 시장에 조명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당장 시세를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매수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또 빠르게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롯데케미칼 보내주셨습니다. 23만 1,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롯데케미칼 23만 선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양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7만 3,500원에 거래 마쳐진 상황입니다. 지금 23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17만 원까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파트너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27만 원이시면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에 아마 매수를 하셔서 지금 좀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23만 원이시면 네. 약 올해 2월, 1월, 2월 이 구간에만 좀 잠깐 가격이 있었고 사실 이후에는 계속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 있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종목을 아마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몇 거래일 없고 나머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 계셨을 건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베어마켓 구간, 그 이제 하락장에 접어들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접어들어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지수가 밀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롯데케미칼도 뭐 6월 달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다가 6월에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20만 원대가 무너지고 1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뭐 20% 가까이 떨어졌고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지수가 밀리니까 넘어지는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침체 흐름에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6만 원 아래로 가면은 전저점 이탈 시에는 저는 사실 손절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전저점 이탈은 안 나와야죠. 지수도 밀리면 안 되고 롯데케미칼도 전저점 이탈은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 영역이거든요. 단기적인 고점 영역이 18만 원에서 19만 원 이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이제 씨를 뿌려서 가져가시는 거는 좋지 못하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잡고 돌리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금리를 계속해서 연말까지 올리려고 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만 나오고 있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겠다. 이런 뉘앙스의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좋지 못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단기 반등으로 18만 원 내지 19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저점은 반드시 이탈되면 안 된다. 전저점 이탈됐을 때는 사실은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워낙 손실폭이 크시고 그래도 이 종목이 뭐 회사가 완전히 모멘텀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3천억대 뭐 이제 잘 날 때는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포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사실 매매하는 게 좋지 않지만 매수가도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좀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 또 18만 원에서 19만 원 반등 시에는 현금화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또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실까요? 일성건설이요. 일성건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4,100원에 네. 10%요. 4,100원에 비중은 10% 싣고 계시고요. 네. 네, 4,1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8월 달쯤에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아, 8월에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매수한 이후로 계속 좀 빠져서 좀 소갈이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계속 내려가는 건지, 예. 올라갈 건지, 아유, 팔아야 그쵸. 되는 건지. 네, 여러 팔아야 번에 될지 아니면 계속 네.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성건설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바로 제가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이제 이 종목 매수하시면서 그래도 좀 수익 구간이었던 적은 있으셨었나요? 약수익 구간이었던 적은 있었지만 사실 만족스럽지는 아마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건설 종목들은 토목공사를 하거나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시점이고 어느 정도 이게 부동산 정책이 막 나오고 집값이 과열됐던 시기에 이 종목이 제일 올라갔었던 구간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부분에서 뭐 집값에 대한 이슈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금리가 네.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을 조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성건설도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엄청 높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테마가 당장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매매하는 포인트가 사실 2,800원 정도는 좀 이탈되면 안 된다. 전저라인 2,8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수가 워낙 방향이 좋지가 못해서 이 종목도 사실 가지고 계시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수가 상방으로 가는 흐름에서 매매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가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점을 보시고 매수가 회복 시에는 저는 좀 매도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지수가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3,400원에서 500원 정도만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오늘 지수가 1%에서 2%도 안 떨어졌는데 이제 4% 가까이 밀렸잖아요. 네. 지수가 밀릴 때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목이 시장에서 멀어져 있으면 지수가 1, 2%만 밀려도 종목은 4%, 5%씩 밀려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3,400원에서 500원 정도 반등 나오셨을 때는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를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뭐 장중에 15%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수가를 잠깐이라도 회복해 준다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걸 한번 참조해 보셔서 좀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매매하러 가시는 거죠? 네, 웬만하면은 좀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좀 물타기는 웬만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급등했을 때는 10% 이상 시세가 올라올 때 바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금리 인상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건설주에는 볕이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2,800원 이탈 손절 라인을 잡고요. 매수가 회복 시에는 좀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제 현대로템이고요. 네,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9,700원에 13%요. 29,700원에 비중은 13%시고요. 네. 현대로템이 보니까 오늘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다가 또 한 11시경에 갑자기 반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무리를 했네요. 네.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어제랑 오늘이랑 그날 매수했어요. 어제 오늘 이제 나눠서 담으신 네. 거고요. 예, 예. 최근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대감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 좀 다뤄드릴까요? 오늘 무슨 뉴스 같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파트너님께 바로 또 여쭤보세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현대로템은 제 2부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방산주 쪽은 제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 부분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좀 짚어드리면요. 8월 29일 날에 나온 뉴스인데 그 이전부터도 시세는 계속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8월 29일에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독점이나 과점에 이렇게 가까운 경쟁 상대가 별로 없는 대기업들이에요. 방위산업체 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독과점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전차를 생산하고 이런 내용들을 폴란드에다가 이제 4.5조 규모의 K2 전차를 공급한다. 이런 계약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매수했던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보고 아마 매수를 하셨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셔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또 겁이 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신 포인트 가격이 별로 나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21선 이동평균선 볼 줄 아시나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현대로템뿐만이 아니고 급등주에서 21선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현대로템도 살펴보았을 때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28,000원 구간대 아주 손절이 짧거든요.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잡고 매매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매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고 돌파를 노려보시는 32,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가시되 지금 21선이 이탈됐을 때 28,000원 구간을 아래로 밀릴 때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쪽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사실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손절을 잡지 않고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땐 26,000원에서 25,000원 좀 가격에 텀을 두시고 10% 이상 텀을 두시고 그 구간에서 매매해 보시면 사실 더 아래로 밀릴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6,000원, 25,000원 이 구간대를 좀 러프하게 잡고 좀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하락장에서 방산주들이 또 유난히 빛이 났었죠. 오늘 말씀해드린 이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데이즈 보내주셨고요. 1,510원에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모비데이즈 오늘 5% 넘게 밀리면서 1,185원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모비데이즈는 또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바로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정말 이분 이제 전화 상담이 아니고 문자 상담이 네. 제가 더 마음이 아픈데 예.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시장이 좋지 않으면 사실 지하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 내가 바닥을 잡았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거든요. 유명한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대사인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근데 모비데이즈가 지금 그런 형세예요. 오늘 떨어진 게 신저가인데 신저가라는 것은 새로이 가격을 낮은 가격을 쓴다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었던 흐름이고 어제가 제일 싼 가격. 근데 오늘 되니까 오늘이 더 싼 가격.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은 아마 좀 올라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사실 바닥 구간이거든요. 1,500원에서 매수하셨을 때 나는 이거 손실 볼 것 같지 않아. 1,500원에서 매수했는데 내가 이걸 손실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주식이 지수가 밀리고 사실 모멘텀이 없으면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매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간에 1,500원대가 지지를 나오던 이 정도에서 샀으면 나 비싸게 산 것도 아닌데 손해보고 팔 일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시청자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교훈 삼아서 그냥 바닥이라고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가능하고 사실 저도 그런 매매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시장이 베어마켓 구간이고 위험한 구간에서 이런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매수가 늪에 빠지는 내 발이 점점 잠겨가는 그런 지하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매매를 하면서 좀 명심하셔서 이거는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1,300원, 1,400원 이렇게 반등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런 지하실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당장의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 이제 광고 대행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고 한 번도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시세가 난다 이런 뉴스를 최근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거는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저는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좀 투심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이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도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YG 플러스 8,5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YG 플러스 역시 오늘도 2.35% 빠지면서 5,8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연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YG 플러스도 앞으로 어떤 흐름 이어지게 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YG 플러스가 제가 이제 좀 학창 시절 때는 사실 YG가 네. 빅뱅이 제일 좀 제일 인기 잘 나가는 많았죠. 인기 그룹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블랙핑크로 네. 완전히 갈아탔죠. 예. 블랙핑크에 대한 뭐 음반이 나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실 조금씩 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음원 시장이 계속 1등을 차트 1등을 유지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뭐 몇 달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복귀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8,500원이시면은 뭐 최근에는 온 적이 없는 가격대이고 네.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올해는 아니고 작년 11월 내지 12월 정도에 매수하셨어야 8,500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비중도 너무 크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매도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 말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21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주식을 매매하면서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21선을 넘어간다는 건 한 달간의 흐름을 내가 지금 이겨냈다. 한 달 동안 떨어졌던 거를 지금 당장의 주가가 21선을 돌파했다는 거는 최근 한 달간의 흐름보다는 지금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21선을 올라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좀 물타기를 하시거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역시 급락이 나온 구간이고 당장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 희박하고 뭐 블랙핑크에 대한 이슈도 최근에 이미 복귀를 했었잖아요.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게 6,900원, 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음반이 나오고 계속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분이 좀 이제 점점 이렇게 시들해지면 다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를 한 번에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뭐 6,900원, 7,000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부라도 뭐 비중 10%에서 20% 정도 일부라도 덜어내시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조절하면서 가는 쪽으로 보셔야 이 종목을 그래도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당장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조금 희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좀 너그러이 먹으시고 길게 보시는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보내주셨네요. KG ETS 16,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네, KG ETS 보니까 오늘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이내 힘이 빠지면서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이 됐는데요. KG ETS도 5% 넘게 떨어진 채 11,6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보내주신 시청자님도 한숨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연일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일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GETS 어떻게 보실까요? KGET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진짜 수급이라도 좀 좋은 점이 네. 그나마 긍정적인 건데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역시 조금 처참하고 워낙 비중도 높으시다 보니까 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슈를 탔을 때가 이제 KG 그룹이라는 이슈가 이제 KG ETS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그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쌍용차 인수를 한다. KG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 하면서 5월, 6월 달 이 구간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났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당시 2만 원, 2만 2천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었던 시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쌍용차 인수에 대한 그런 완전히 재료 소멸이 끝났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8월 말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구간이었죠. 우리가 지수가 8월 말부터 계속 밀렸는데 8월 말에 지수가 밀릴 때 매수가 이하로 급격하게 밀리면서 지금 어디가 브레이크를 지금 잡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흐름입니다. 근데 비중을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바닥이 있어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나쁠 때는 바닥 밑에 좀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을 지금 매매하는 거는 거래량도 없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지수가 1%, 2% 밀리면 7%, 뭐 5%, 3%, 4% 매수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수가 밀릴 때 그냥 그거에 곱하기 3 계속 밀리는 겁니다. 당장의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아주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시기에는 좀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좀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10%에서 15% 이내의 손실폭으로 줄이면서 비중이라도 좀 덜어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들인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휩쓸려가는 종목들은 이제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손절 버튼 누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손절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손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실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지수가 6월, 7월 이 전저점 라인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뭐 그거를 안전히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2,300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두시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14,000원 정도라도 반등 나오면은 저는 비중을 좀 30% 이상, 비중 10% 아래쪽으로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좀 성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C 종목 보내주셨네요. 최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의 종목 상담인 것 같습니다. 1.7% 오르면서 오늘 8,96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또 이 NPC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좀 강세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NPC에 대해서는 좀 이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NPC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NPC는 일단 뭐 폐배터리 관련주는 시장에서 지금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계속 매매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매수 가격도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뭐 수익 구간이신 거고 예.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중을 이런 종목에 차라리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매매하실 때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에서 좀 잊혀진 종목보다는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분할 관점으로 20% 이렇게 해서 뭐 2번 정도 매수하거나 3번까지도 매수해서 뭐 비중 50% 60%까지도 실어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9,800원 내지 10,000원까지는 최근에
최근에 불과 2, 3일 거래일 전만 해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급락이 나오기 전 구간만 해도 9,800원 정도는 되기 때문에 9,8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목표 가격으로는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잡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폐배터리가 워낙 강세이고 MPC가 폐배터리가 강세인 것 대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손절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좀 더 가져가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나.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128,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60%라고 하시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국내 1호 백신 관련주인데 오늘 2.37% 빠지면서 10만 원 선까지 내렸네요. 10만 3,0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60%로 크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역시 이것도 상장할 때 당시가 제일 예, 뜨거웠고 그랬죠. 이 상장 당시에는 뭐 2021년도 이게 상장했을 때는 따상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네. 뭐 따상 간 다음에 좀 부진했었다가도 다시 매수가 공모가 한참 뛰어넘어서 30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좀 수명을 다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매수가 가격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데 비중이 조금 나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비중을 실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 뭐 폐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방산주라던가 이런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를 비중을 실어가는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거는 맞지만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고 당장 최근에 이슈가 없었던 그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중을 60%까지 실는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 이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 지금 당장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많이 없어요. 이제 빌 게이츠와의 면담 소식에 강세가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전에 나왔던 시세가 나올 때는 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진단 키트주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오주들은 사실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슈가 삼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상 임박 뭐 이런 뉴스 나오면은 갑자기 막 매수세가 몰리고 그렇게 돼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무도 매수세 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점점 가라앉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21선 정도를 보면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21선 정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좀 매수가보다는 낮더라도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조금 올라왔을 때는 저는 좀 비중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이 종목이 시장의 메인 테마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잊혀져가는 당장에 지금 재미가 없는 구간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다. 항상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실 때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대장주를 가볍게 좀 오래 가져갈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매매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좀 시장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을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매매하는 거는 좋지 않는 전략이다.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그래도 10만 원 아래로는 가면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9만 5천 원 아래로 갔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9만 5천 원이 신저가 이 종목이 가장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된다. 이 점을 또 생각해 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백신 접종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21선을 잘 보면서 또 9만 원 선 손절가를 잡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뱅크 종목 상담 연일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41,350원이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카카오뱅크 오늘도 내렸네요. 2.93% 빠지면서 24,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의 이 간편 송금 금지 논란도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좀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한데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예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던 당시에 카카오뱅크 사도 되나요? 카카오뱅크 사도 되냐?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카카오뱅크 말고 다른 은행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다른 은행주보다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근데 은행은 돈을 가지고 돈을 예대 마진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그래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뭐 IPO 받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자금으로 이 종목이 한때 은행주 중에 1등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KB금융이나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메이저 은행사보다 신한은행 이런 은행사보다 카카오뱅크가 제일 많았어요, 시총이. 그랬던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사시면 진짜 큰일 난다.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브레이크가 없다. 신규 상장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주가를 보면은 그 금융지주사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신저가가 나오고 블록딜 네.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악재란 악재를 그거 다 맞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비중이 그래도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뱅크는 사실 뭐 물타기를 하려면은 브레이크는 적어도 잡아야 된다. 21선 정도는 올라타는 걸 보고 매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은 29,000원인데 21선이 29,000원에 있는데 29,000원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지금은 조금 매매로서는 매수 포인트는 전혀 없고 매도로 할 때도 사실 손실폭이 너무 크시고 워낙 우량주이고 그래도 투자하셨을 때 좀 상방을 보고 어느 정도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사셨을 건데 흐름을 돌리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쪽으로 그냥 보시고 나중에 이 종목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나오고 금융지주들 중에서도 은행주 중에서는 카카오뱅크는 사실 돈이 많이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KB금융이나 뭐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사들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는 영업 활동, 영업 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셨다면 아마 카카오뱅크에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아쉬움이 있었고 저는 지금은 매수나 매도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버티는 쪽으로 그리고 조금 올라오는 최소한 21선이라도 회복해 주는 걸 보고 나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무대응으로 우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 전략 통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본 방송은 투자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